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제가 새벽에, 목이 조금 많이 아파서 약을 좀 먹고 잤다가, 네, 결국에는, 네, 이렇게 또 초록창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또, 낮에쯤 되면은 또 괜찮아서 팔팔 뛰다가, 네, 밤 되면 또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빨리 시작 한번 해볼게요.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마지막에 많이 밀렸네요. S&P 500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10% 정도 하는 모습이라서 이런 영향을 또 우리나라 증시 그대로 받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뉴스를 보면 고금리가 장기화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에 일제히 툭 떨어졌다. 그렇죠. 이거는 뭐 굳이 내용 안 들어가 봐도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왜 문제냐? 지금 현재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좀 생기게 되면은요. 기업들이 그래도 좀 견딜만 하잖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한다라면 버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지금도 힘든데 이게 계속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기술주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번 해에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요, 금리 동결로 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돼요. 다만 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이것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내년 금리가 3개월 전에 전망했던 4.6에서 5.1로 높아졌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 횟수는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 이게 뭐냐면 자, 4번 원래 예상했었던 부분, 즉 7월에 금리 동결하고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 요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미 올해 하반기는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점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1월까지 금리 인상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겨우 이제 뭐 한 9월이나 10월쯤 되어야지만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골드만삭스는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기를 2024년 4분기로 연기했다.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해서 3분기 후반, 정도로,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맘때일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내년 1년 정도를 이제 금리 동결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는 얘기죠.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된 거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죠. 이게 4.4% 돼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국채 사자, 이렇게 해서 자금들이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됐죠.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이것도 금리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뛰어넘어가는 모습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아져봤자 5%대 초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 지금 4%대에서 국채 수익률이 5%까지 뛰게 되면 지금도 사실 높은 편인데, 외국인 자금들이나 이제 큰 덩어리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부담감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1000건. 이럴 수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더 좋아졌네요.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즉, 우리가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지? 자,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낮춰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연준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금리를 더 인상시키거나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애플, 아마존이 많이 빠졌네요. 4%대. 그 다음에 전기차가 2%대 떨어졌고요. 니콜라가 6.8%. 엔비디도 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지수 1.76 하락 마감했다. 네, 그 기술주들에겐 거의 직격탄이에요. 우리는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술주들이 성장주들이 올라갔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부담을 주는 거죠. 다만 그동안 기술주들이 많이 높아졌었어,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네,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그 정책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이유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아직도 힘들다, 못 어쩐다 하면서 금리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저거 있잖아요. 뭐 대출자라든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 가계적인 상황에서도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한국 소주 없나요? 동남아발 가짜 케이스 소주 러시. 이거는 뭔 소리냐? 네, 태양, 요거트, 건배, 소주가 이래요? 요즘에? 요거트, 네, 이런 소주가 있다고? 현재 과일 브랜드. 근데 한글이 써있을 뿐이지 한국 소주는 아닌 거네요. 그죠? 네. 미투 소주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건 수나리. 저는 술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한글을 써놓고 판매하는 거지 실제로 실제로 태극기가 붙어 있다. 근데 실제 그게 아니구나. 혹시라도 네, 여행 가시는 분들은 네, 속지 말라고 네,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비트코인도 2.2%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요즘 안 본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그죠? 네. KT가 배당 훼손 가능성 논란에 휩싸였다. 배당이 감축될 수 있다. KT가 배당을 원래 좀 많이 줬었던가요? 통신주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긴 하죠. 네. 배당 감축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신에 실적은 좋아서 주가가 호재로 작용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정도네요. 배당 감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배당을 내릴까요? 자, 고배당 통신주로 꼽히는 KT가 배당 정책 변화를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 목표 주가를 지금 내렸다는 얘기네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다. 배당을 낮추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즌에서 배당 낮춘다 그러면 열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실적도 좋아졌다는데 배당을 왜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야? 화가 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고. 자, 6G 얘기가 잠깐 나왔네요. 6G가 2030년이래요. 그러면은 6G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지금 2023년이니까 보통 한 5년 정도 전에 준비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한 2026년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6G 관련주들이 반등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배당 성향이 50% 이상 또는 최소 2,000원 정도의 정책을 유지했었다. 이거 그렇게 고배당도 아니네요. 그죠? 지금은 이제 4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만원대 고배당주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2015년대 500원, 800원, 1,000원. 네. 이런 배당 성향이 늘어나긴 해도 그게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그 많이 주는 배당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배당을 더 낮추겠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하다. 그죠? 네. 자, 아무튼 근데 실적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매출이 6조 원대,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공중전화 없어지고 나서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 LG U+, 그리고 KT 쓰시는 분들이 가장 적어요. 그리고 작년이었던가요? 뭐 언제였지?
불나고 막 그런 일들 많아가지고, 네, 물론 이제 KT는 근간 이 기반이 많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가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배당금을 진짜 낮춘다라고 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뭐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진 모습이고 제2의 금양을 막겠다고 코스피 200에 대한 문턱을 높인다. 452% 오른 금양 편입에 문제가 되자 제도적 조언이 필요했다. 즉 덩치만 커진다고 들어올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작정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코스피 200 편입이 결정이 됐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을 대표 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사실 이렇게 그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거나 또는 뭐 코스피 100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면 변동성을 보일 때 주가도 크게 등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이 종목들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봐야 되는데 변화가 생기면 부담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리스크가 큰 종목을 포함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건데, 뭐 지금은 일단 들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향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해보자,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MSCI, 이걸 하자고,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조건은 벤치마킹하는 안이, 제시됐다. 뭐든 따라하려고 그러네. 뭔가 좀 획기적이게 만들면 좋겠네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몇 프로 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거.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유동성은 체크하긴 하지만, 6개월 단위로 전체 시가총액을 체크하는 수준. 즉, 너무 큰 등락을 보인다라면, 이거는 이제 편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잘게 쪼개서, 시장의 어떤 포지션들을 같이 보자. 이렇게 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시가총액 봐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되면 지게 된다. 근데 이 조건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 금양은 다시 제외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물론 네, 여기에 들어와서 임의를 뺄 수는 없지만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너 나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양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뭐 업황이다 뭐 아니면 관련 업종이 조정을 받는 걸 네, 떠나서 네, 그다지 금양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피 200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것은 네, 뭐 괜찮은 얘기 같아요. 왜냐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내려볼게요. 또 한번 내려보면, 뉴스가 별로 없죠? 네, 뉴스가 별로 없어. 하이브, BTS 재계약에도 주가가 뚝 떨어졌다. 뭐, 엔터주드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씩 조정받는 거, 뭐, 나타날 수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엔터주드는 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네. 이게 주가가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다 또 올라갔다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뭐, 크게 부담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군복무가 남아있잖아요. 군복무가 남아있고 2025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근데 요즘에는 군대가 점점 줄어들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간다고 치더라도 네 2025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솔로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BTS 뭐 특혜를 준다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들은 진짜 군대를 조금 줄여주거나, 그죠? 군대를 조금, 원래 1년 6개월인데, 뭐, 조금만 해라라든지, 아니면은 상근 예비역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그냥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냥 훈련만 좀 받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서 굳이 그렇게 어차피 가더라도 요즘에 연애사병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BTS를 마음대로 굴리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어디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뭐 이제 뭐 군대는 뭐 다 가야 한다 뭐 이런 거에는 또 찬성들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군대라는 것 때문에 경력이 뚝 하고 끊겨버리는 거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브는 일단은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저거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방탄소년단 맞죠? 네. 얘네들에 대한 그 효과는 조금 더 후반부에 네. 근데 1, 2년 금방 가니까 네. 돌아오면서 이제 이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도 뭔가 활동하면서 돌아가면서 군입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특별하게 뉴스가 없어요. 네, 그냥 엿 같다, 이렇게. 오늘도 살짝은 이제 엿 같은 내용일 것 같잖아요. 이제 시장이 떨어질 테니까. 자, 요거요. 네. 두산 로보틱스 따따상 기대감 고조되고 있다. 경쟁력 높아지면 안 되는데요. 네. 자, 일반 청약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라서 청약 저도 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균등 배분이 된다고 그래서, 네, 뭐 많이는 아니고요. 한 30주 정도, 네, 집어넣어놨는데, 30주 하면 얼마 안 돼요. 뭐 한 40만원도 안 됩니다. 10주 증거금 하시면은, 네, 13만원씩 해가지고요. 10주면 13만원, 26만원, 39만원, 그 정도. 네.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지 같은 장에서,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편한데, 네. 아무튼 공모 가격은 26,000원, 네, 상단에 걸려져 있고요. 더 많이들 이렇게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시작과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어쨌건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볼 수 있다라면 오늘까지요. 네, 오늘까지 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로봇 테마라는 것이 이제 또 뜨겁게 달아오르는 테마 중에 하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정치 얘기는 제가 따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주가가 어제 하한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뭐라 그럴까요?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리 해가지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이 사람의 그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 막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 종목들이 뭐냐? 바로 이 정치 테마주 이낙연 관련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짝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 테마주들은 제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상한가 간 종목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낙연 관련주인가 정치 관련주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치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앞에 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앞에 두고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너무 마음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이한 건 없죠. 그러면서 뭐 러시아 휘발유 경유 수출 제한, 미국이 이걸 건드렸나요? 잠깐만요. 뭐라고 나온 걸까? 유가가 좀 내려갔어요.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은 거잖아. 그죠? 네, 내려가지고 89달러 했다. 러시아 정부가 했다는 얘기네요. 내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같은 조처를 도입했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하겠다. 최근 수개월간 휘발유와 석유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연료 도매가가 급등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러시아 정부가 수출을 못하게 했다. 임시 수출 제한을 걸었다. 근데 유가가 왜 내려갔지? 희한하다, 그죠? 네. 희한하잖아요. 이게 지금 수출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 조치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등등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경제회원국에 적용되지 않고 석유 거래소에 대한 휘발유와 의무 공급량을 경유의 의무 공급량 늘리기로 했다. 이거는 저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수출 제한 조치라는 것이 나쁘게 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늘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 그러면 석유 가격이 조금 안정화된다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진정성을 보이게 되겠죠. 네,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좀 기억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많이 내려서 시작하면은 또 반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